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홍희동입니다. 자, 지금 보신 화면은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의 지금 4월 초에 저점을 잡고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시장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최저점에서는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상승을 해서 마이너스 11% 정도까지 지금 반등한 모습이고요. S&P 500도 보시면 4월 초에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지금은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8%까지 지금 반등을 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이 반도체 쪽이 가장 많이 빠졌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그 무역 제재 이런 영향이 좀 컸었는데 지금 올해 1월 달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지수가 33%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하면서 지금 19%까지 지금 다시 고점 대비 지금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지수들이 보면은 급락 이후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1분기 안 좋았죠. 0.3%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매인 분기마다 성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성장을. 근데 이번에 지금 관세 영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영향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아무래도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 무역도 과거처럼 그렇게 그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을 2.7%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충격인데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2%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지금 1%로 지금 반토막 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1%대. 근데 영국은 그나마 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좀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 경제 상황도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IMF는 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봤고, 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3%대 성장으로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한 1.8%, 2%가 안 되는 지금 성장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그 재무장관,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근에 이 LA에서 열린 컨퍼런스 참석을 해가지고 미국 경제는 강하다. 내년에 성장률을 3%대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가 한 1.8%대였죠. 2% 좀 안 되는데 내년에는 이전처럼 관세 부과로 인해서 지금 성장률이 둔화된 이전처럼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새로운 황금기로 접어들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스콧 베센트 이 재무장관은 누구였냐면 미국의 투자자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글로벌 투자사인 키스케어 그룹의 창립자입니다. 그러면서 베센트는 이 영국 파운드 붕괴에 투자해가지고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낸 주요 멤버였고, 2013년도에는 일본 엔화에 그런 베팅을 해서 좀 추가 이익을 가져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자라면 다 알만한 이 조지 소로스의 최측근이 바로 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내년 2, 4분기, 내년 2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기축통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자본시장이다. 금융시장이 엄청 크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뭐 대공황, 두 차례 세계대전, 그 다음에 9.11 테러, 코로나19 침체, 이렇게 자본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전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시장은 깨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을 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고용도 지금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레버리지를 재조정하고 정부에서 감축된 과도한 고용이 민간 부분에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 재정 적자를 좀 줄이고 있고 고용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금융 규제 완화도 하고 있고 사회 여러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괜찮다 이런 그 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점점 더 미국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AI 분야에서만큼은 또 미국이 패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그동안 전 세계 주시장을 급락으로 일으킨 주범이었죠. 근데 이 관세가 협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하고의 첫 무역 협상을 했죠. 그리고 현재 중국하고도 지금 무역 협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벌써부터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앞으로 몇 주 내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2조 달러로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면서 애플을 제쳤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 달러가 좀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알파벳, 메타, 포크셔스웨이, 브로드컴,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빅테크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AI에 관련돼서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빅테크 상위 종목들의 주요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거의 4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0%인데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있잖아요. 이때 많이 빠질 때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40% 이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거의 300달러까지 근처까지 올라왔다. 시장이 테슬라 주가도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이제는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요. 엔비디아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란티어가 지금 가장 주가가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다가 반등하면서 벌써 이전의 고점까지 다 올라왔어요. 지금 팔란티어가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이런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메타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메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꾸준히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구글도 보시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근데 최근에 조금 악재들이 있어서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미미하지만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실적을 호재,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전부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로보택시를 출시를 앞두고 낙관론이 커지고 있죠. 올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비감독 자율주행이 지금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자,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혁신을 했죠. 항공우주 분야에서. 이런 것처럼 테슬라 또한 로보택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알파벳의 웨이모가 이미 매주 25만 건 이상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 사업이 비용 면에서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은 전기차는 제조는 안 해요. 그냥 라이다를 달고 자율주행만 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도 만들죠. 자동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 경쟁력을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비용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 안 좋았죠. 1분기까지는 뭐 관세 영향,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많았죠. 근데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6월 달에 다시 또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재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이 도지 정부 효율부의 역할을 줄이고 5월 달부터는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조금 밝혔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어제 나온 기사죠. 지금 영국하고 무역 협상이 첫 타결이 됐고 지금 가장 큰 경쟁 상대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계속해서 이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은 당연히 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지금 당장 다가올 로보택시인데 로보택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발표한 로보택시 산업 전망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죠. 왜? 테슬라의 주가에 가장 큰 모멘텀이 지금 로보택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로보택시 시장 규모는 총 규모는 약 5천만 대 가까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테슬라가 5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의 가격 경쟁 심화, 전통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 제공업체, 이런 전통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약하죠. 자, 그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이 로보택시 확장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테슬라는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지금 로보택시 시장이 초기 도입 단계. 이때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느리겠죠. 그리고 2027년부터 28년 이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2030년도가 되면 5천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운영될 것이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보라색을 잘 보세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체 시장의 절반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장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로보택시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2030년도까지 약 34조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4경입니다. 4경 이상의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가 뭐 낙관적으로는 지금 5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 30%만 차지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질수록 테슬라의 주가도 엄청나게 커지고 저는 앞으로 이런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인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1등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그렇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1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 1분기 실적 발표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1분기가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는 보시면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매출이 증가했고 순이익도 18%가 늘었어요. 자,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16% 증가했고 순이익은 무려 35% 증가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다 AI 관련된 사업을 했던 MS하고 메타였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AI 사업 성장이 있다. MS도 보면은 그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28% 성장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인 16%가 AI 관련된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AI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MS는 데이터 센터 규모를 지속 확장을 하고 있고, 메타도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하고 인프라, 하드웨어 예상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AI 쪽을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지금 메타의 마크 저커버는 뭐라 했냐면 AI는 우리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는 일생에 한 번 있을 비즈니스 기회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850억 달러, 구글은 750억 달러, 메타는 720억 달러의 자본을 AI에 쏟아붓겠다. 돈이, 예? 이 빅테크가 투자하는 집중하는 곳이 바로 AI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쪽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AI 관련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AI 쪽에서 지금 혁신적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하드웨어 납품하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마존, 뭐 알파벳,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다 이게 다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런 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코스피 지수 월봉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21년 6월 달에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3,300포인트까지 찍습니다. 근데 지금 4년 정도가 지났죠?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2% 빠져 있어요. 자, 이전 고점, 신고가 고점이 여기에요. 근데 지수는 아직도 이 바닥에 있습니다. 답답한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1년 고점은 여기인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이 구간에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올해 1%대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죠. 혁신적인 기업들은 많이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과거처럼 성장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흐름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미국 이 나스닥의 월봉을 보세요. 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여기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냈는데 자,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고 글로벌을 대상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정리하면 관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지금 AI 쪽에 빅테크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AI 혁명에 여러분들의 그 자본을 이런 투자금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은 우상향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